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73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10분의 1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아주 가슴 아픈 역사죠. 여수 14연대가 바로 이 당시 제주도 파병을 반대하며 여순 사건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제주 4.3은 여순과도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양교육청은 학생들이 서로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4.3 당시 희생된 영령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3년 세워진 제주 4.3 평화공원. 학생들이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위패 봉안실 앞에 흰 국화를 놓으며 참배합니다. 곧이어 시작된 2박 3일의 일정. 학생들에게 제주 4.3의 한 맺힌 역사를 들려주는 강사로 나선 이들은 바로 제주 유족들입니다. 보고 들은 기억을 바탕으로 직접 강의안을 쓰고 전문가의 검수를 받아 지난 2015년부터 명예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며 눈물 흘렸던 그 막 하는 4.3의 한들을 이 명예교사를 하면서 많이 풀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법을 정말 추진해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교사들과 함께 제주민 학살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북촌부터 한나란시에 처형된 130여 명의 유고를 모아놓은 백조 일손지묘에 이르기까지 제주 학살지를 구석구석 돌아본 학생들. 20여 명의 어린아이가 희생된 너분숭이 애기 무덤에서 작은 마음을 전하고 저희 애기들이 학살 현장 때 죽은 묘라 해가지고 그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과자 같은 거 좀 놔뒀어요. 제주 4.3을 소재로 한 소설, 순이 삼촌에 나오는 음식들로 구성한 급식도 먹으며 4.3을 피부로 느껴봅니다. 이런 날을 만들어 놓으면 약간 궁금해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여순과 제주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진 여수 순천 학생들과 제주 학생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제주시 교육청은 앞으로 더 많은 교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사들마저도 4.3, 더구나 여순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하는 걸 좀 기획하고 있고요. 관련 교사 동아리라든지 학생들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오는 10월에는 제주 지역 학생들이 여수를 찾을 예정입니다. 제주 4.3과 여순을 교육으로 잇는 작업이 73년 만에 비로소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대학병원 유치 염원을 담은 서명지가 국회에 전달됐습니다.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 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순천대에 반드시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나아가 부속 대학병원도 여수 율촌 지역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민 5만여 명의 유치 염원이 담긴 서명지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과 인근 주요 산단에서는 해마다 산단 폭발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학병원과 상급병원이 없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의원 보궐선거 순천 1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상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4.7 보궐선거 전남도의원 순천시 제1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주윤식 후보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여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여수시에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300억 원 규모의 호텔 신축 투자 사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는 무소속 주윤식 후보가 전북, 경기, 충남에 소유한 9필지 토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본인과 배우자가 급여를 쪼개 14년 전 산 토지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전남의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2021년 재보궐선거 전남 지역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17.66%로 전국 투표율 20.54%보다 낮았고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31.73%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선거구별 사전투표율은 광역의원을 뽑는 고흥 제2선거구가 23.81%, 순천 제1선거구가 10.77%, 기초의원을 뽑는 보성 다선거구가 35.0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동료 의원 성희롱 혐의로 2년 전 목포시 의회가 시의원 1명을 제명했었는데요. 법원이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당장 소송 비용과 미지급된 의정비 등 여기에 모두 혈세가 쓰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김은 의원을 제명했던 2019년 8월 12일 의결은 위법으로 결론났습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에 불복했던 목포시의회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법원은 제명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제명의 사유였던 성희롱 등의 실체적 진실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징계 대상자인 김은 의원뿐만 아니라 피해 의원도 제척 대상으로 삼아야 했는데 김은 의원만 제척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전체 22명 의원 중 김은 의원을 뺀 21명이 투표해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온 결과에서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한다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의회 사무국 그 직원분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피해 당사자도 그 제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 김은 의원만 본인만 제척하는 걸로. 제명 의결 당시 목포시의회는 법률적 자문과 상급기관 유권 해석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위법한 절차가 됐습니다. 일을 잘못 처리하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 거쳐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목포시의회는 당장 예산을 짜내야 하는 상태입니다. 2019년 8월 제명된 뒤 지난해 11월 복귀할 때까지 김은 의원이 받지 못한 의정비 4,5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착수금과 변호사 사례금 등 1심에서 대법에 이르기까지 쓴 예산도 2,5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김은 의원이 쓴 소송 비용도 재판에서 패소한 목포시의회가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이제 법원의 결정이 얼마를 저희한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예산 편성해서 입법기관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확인하면서 시민들의 혈세 수천만 원이 쓰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에서 리모델링 작업 중 단독주택 건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위치 파악이 어려워 늦게 구조된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 목조로 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잔해만 남았습니다. 소방당국이 건물 아래 매몰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몸에 흙이 가득 묻은 채 구조된 작업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단층 한옥주택이 붕괴된 건 오후 4시 20분쯤. 사고로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4명이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아래로 매몰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1시간여 만에 구조 작업은 완료됐지만 매몰 위치를 찾기 어려워 구조가 늦어진 36살 홍모 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금 명확한 위치를 공사 관계자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된 27살 전모 씨 등 2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철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강 작업, 그러니까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에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최근 안산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가족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순천에서도 조곡동 외과병원을 다닌 외래 환자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